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미애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혹시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실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상가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에서 이제 1주택 처리가 되어서 이제 비과세 처리가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상가까지 함께 비과세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상가주택에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아니고 일단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이 상가와 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고 이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의 연면적과 상가의 연면적이 동일하거나 상가의 연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상가주택인 경우 상가와 주택의 크기를 비교해서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를 적용을 하고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를 하고 남은 부분 상가 면적은 또 따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주택과 상가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적용하는 것과 30% 적용하는 것의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상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전체 양도차익이 7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3억 원이 나오는데 3억 원에 대한 계산 산식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차익의 80%를 곱하면 2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연수 곱하기 8%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10년 거주하였으므로 10년 곱하기 8%로 하여 80%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 5,7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표를 확인해 보면 24%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24% 마이너스 누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858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A 상가주택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총 세액이 약 944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A 상가주택이랑 B 상가주택의 유일한 차이점이 지금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상가의 연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의 차이일 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B 상가주택,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은 경우였죠? 그 경우에는 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예, B상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상가주택은 상가의 연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가 부분만 상가로 보고 주택 부분만 주택 부분으로 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이 7억 원이니까 9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음은 상가 부분인데 상가는
양도가액 8억 마이너스 취득가액 4억 원을 하면 양도 차익이 4억 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20% 적용하면 8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 연수 곱하기 2%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사례의 경우 10년 보유하였기 때문에 2% 곱하기 10년 하면 2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사례에서 과세 표준은 3억 1,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표를 참고해보면 40%가 적용이 되네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마이너스 누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 1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비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총 부담세액은 1억 1,176만 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경우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 세금을 좀 계산을 하는 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좀 쉽게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오시면 홈택스 첫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모의계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 표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입력을 하면 세액 계산이 나옵니다.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예시에서도 그랬지만 주택과 이제 상가의 연면적이 단 1평이라도 뭐 혹은 단 0.1평이라도 좀 그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이런 식으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렇습니까? 무조건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기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법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과 상가를 따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좀 알면 되는 걸까요? 주택의 연면적과 상가의 연면적이 동일하거나 상가가 더 큰 경우에는 세법 개정 사항이 없이 종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더 크고 첫 번째로 더 크고 두 번째로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사례에서도 이제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1평 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도 이제 2022년 2월 1일 후에 이렇게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A 상가주택을 2022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크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여야 하고요. 그 세금 계산 과정은 종전의 비주택의 상가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 과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A 상가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총 부담세액도 비상가주택의 부담세액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세법이 새로 적용되는 시기 이전에 좀 양도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양도소득세 측면으로 계산하면 세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해야 종전에 이제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의 양도일은 어느 날을 말하는 걸까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를 한 경우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직접 또 등판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소개를 또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